민주당의 도덕성 문제가 요새 조금 김남국 코인 사태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칼럼의 내용은 똑같아요. 중앙일보 진중권 칼럼이나 뒤에 저기 한겨레 성한용 칼럼이나 민주당 정신 차려라, 도덕성을 회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앙일보는 과연 보수 언론답게, 그리고 진중권 독설가예요. 진짜로 글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굉장히 세게 글을 씁니다. 약간 그래서 시각차라고 해야 될까? 어쨌건 좀 뉘앙스도 좀 다르죠. 중앙일보 진중권 칼럼은 아주 그냥 굉장히 신랄하게 아주 물어뜯듯이 그냥 비난을 하는 거고, 성한용 칼럼은 한겨레예요. 한겨레. 당연히 민주당이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이에요. 진보 매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이러다 큰일 난다 진짜.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성한용 칼럼이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런 느낌이라면, 진중권 칼럼은 니들이 뭐 그렇지 뭐, 니들은 노답이야, 이런 얘기죠. 진중권 칼럼 먼저 볼게요. 어쨌건 간에 둘 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론은 뭐 사실 같은데, 자, 진중권 칼럼이 좀 더 글이 좀 재밌어요.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자, 민주당 강령을 첫머리에 들고 나왔어. 자, 얘기했죠. 가장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상대를 비난하려면은 걔네가 했던 얘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민주당의 강령은 뭐냐면 민주당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의 어떤 나아갈 길, 비전, 민주당이 어떤 정책 비전, 방향, 정체성,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당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불로소득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부동산이나 금융, 이 자산의 반대말이 뭐야? 노동이야, 노동. 자산의 반대는 그러니까 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근로소득이겠지. 이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뭉텅이로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나 돈덩어리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손만대 물려줄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부동산은 뭐야? 내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죠. 불로소득 대표적인 거죠. 금융, 내가 10월 갖다 은행에 예치해두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로소득을 반대한다. 반대라기보다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더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 강령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당연히 잘들 알겠지만 코인 같은 경우 대표적인 투기잖아요. 이거는 땀 흘려서 버는 돈이 아니거든.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진중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옛날에 진보당이었을 거야 아마 이 사람.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약간은 굳이 이념의 스펙트럼으로 얘기하자면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진중권 씨가 민주당하고 틀어지게 된 계기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조국 사태예요. 조국 사태. 먼저 그 얘기를 할게. 조국 사태는 솔직히 논란도 많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기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조국 사태만 놓고 본다면은 조국 잘한 거 없어요. 조국 와이프 지금 감옥 가 있는 정경심, 조민희 엄마, 동양대 교수였어요. 총장 직인 갖다가 그냥 막 찍어가지고 딸 표창장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딸이 그 표창장으로 가점 받아가지고 지금 뭐 대학도 들어가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얘 지금 내가 알기로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당하고 지금 고졸 신분으로 이제 전락을 했는데, 이 조국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진짜 이건 참 우리 사회가 정말 반으로 쪼개진 사태예요. 조국 사태. 제 생각을 얘기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할게요. 일단 조국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게 저 잘못한 거지. 문서를 위조한 거니까, 공문서 사무소 위조한 거니까 총장 직인 갖다가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딸 표창장을 그냥 줬으니까 잘한 건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나온 말이 선택적 정의라는 거예요. 그럼 조국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윤석열한테 그러는 거야. 조국 털듯이 네 와이프도 좀 털어봐. 네 장모도 좀 제발 털어봐. 똑같은 잣대로 하라 이거. 왜 누구만 털고 누구는 안 터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시각에서 조국 지지자들은 얘기를 하고, 조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조국이 잘했냐고 하요. 잘한 거 하나도 없다. 조국은 원래 강남 좌파라고 비판을 받아서, 조국은 굉장히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데, 뭐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강남 살았고, 그러니까 뭐 부르주아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강남 좌파라는 게 왜 비판을 받냐면 입으로만 좌파 메시지를 떠든다. 이제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건 조국 사태가 그렇다는 걸 좀 알아두고요. 어쨌건 자, 민주당 강령에서 어떤 불로소득을 갖다가 불로소득보다는 땀 흘려 일하는
사회를 실현하겠다. 뭐 이런 거야. 자, 강령 나왔죠? 당의 정체성 규정은 무슨? 어쨌든 해도 비아냥이 들어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뭐 니네가 그렇게 떠들거나 말거나 어쨌건 간에 좋아 뭐 말만 이만기지 말만 천하장사야. 이 문서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 니네들은 모름지기 자고로 당연히 모름지기는 뭐 당연히 그런 뜻이에요. 니네가 그렇게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자산 불평등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어야 된다. 부동산 금융 실제 민주당의 정체성이 이 자산 불평등을 줄이자는 쪽에 강령이 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서 이제 또 점잖게 얘기하죠. 어떤 것을 주장하는 이는 이른바 공약의 부담을 진다. 이거 어렵게 말했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네가 입으로 그렇게 떠들 거면 너부터 행동 똑바로 하라. 네가 입으로 말하는 거 네 스스로 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 주장을 하거나 강요하라는 얘기야. 강조하라는 얘기야. 김의겸 의원 한겨레 출신입니다. 한겨레 기자 출신이에요. 김의겸. 이 사람도 굉장히 좀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김의겸 한겨레 기자 출신인데 김의겸 의원은 과거에 흑석동에다 건물 사서 시세 챙기려다가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부동산 투기했다는 얘기지. 왜? 왜 비난을 받았을까? 여기서 왜 비난을 받았을까? 그것이 민주당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지금 멀쩡히 민주당의 주전 선수로 뛴다. 참 재밌는 표현이야. 주전 선수로 뛴다. 간판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김의겸 씨가. 주전 선수로 뛴다. 상당히 좋은 표현이야 이런 거. 진중권 씨가 글 진짜 잘 써요 진짜. 토론도 나와서 잘하지만은 진짜 글 맛깔스럽게 잘 써요. 근데 이 글도 찰져. 되게 찰진 맛이 있어요. 자, 그럼 박스는 넘어가고. 자, 당대표 누군지 알죠? 이재명이에요. 이거 처음 알았네. 이재명 씨가 대선 패배로 지지자들은 집단 멘붕에 빠져 있을 때 이 강철 멘탈의 소유자는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꼬죠. 강철 멘탈, 너 멘탈 갑이구나. 결코 좌절하지 않고 2억 3천만 원짜리 방산주가 뭐냐면 방위산업체 주식이야. 방위산업체 뭐 미사일 만들고 탱크 만들고 이런 데 있어요. 뭐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뭐 대우 옛날에 대우에서 뭐 하여튼 대우나 이런 데 몇 군데 있어요. 현대나 대우에서 했는데 총 만들고 기관총 만들고 탱크 만들고 이런 데가 방산업체예요. 방위산업체 주식을 막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국회의원 딱 되자마자 희망 상임위 1순위로 국방위를 택한 거야. 이건 좀 비난받을 짓이죠. 이게 드러나자 등 떠밀리듯이 보유 주식을 매각하게 된다. 나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거 몰랐네. 이건 좀 비난 받을 만한 일이에요. 이거 좀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아무튼 좀 어쨌건 자 또 깠어요. 김의겸도 까고 이재명도 까고 지금 민주당 까기 위해서 지금 사례를 하나하나 드는 거야. 자 결국 김남국 얘기를 합니다. 최측근이에요. 한때 60에서 100억에 달하는 코인을 갖고 있었단다. 지금 민주당 청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는 게 이게 뭐냐면은 100번 1000번 양보 이 뒤에 나오죠. 정치자금법 조세포탈 범죄 수익 은닉 법적인 문제는 접어두자. 일단 법적인 문제는 안 건드릴게. 좋아. 법적으로 문제 없다 치자. 1000번 양보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깨끗한 정치인을 표방하고 뭔가 좀 이렇게 참신한 이미지를 가지던 김남국 네가 6억도 아니고 60억짜리 코인을 갖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청년층이 등을 돌렸다 이거야. 실망을 했다 이거야. 중요한 건 일하지 않고 번 불로소득이잖아 이거는. 매매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인질을 하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니냐. 뭐 소위 주가 조작까지 뭐 그런 건지 아닌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떳떳한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정보 받아가지고 작전 코인에 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나 봐. 자, 그 거액의 가상 자본의 실체는 뭐냐? 이게 코인 시장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요. 내가 돈을 번다는 건요. 누가 돈을 까먹는다는 거야. 이게 참 비정한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서 정당하게 돈을 번다는 거는 근로소득은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투기 시장 코인이나 주식 같은 어떤 주식도 투기야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투기는 결국 뭐냐면은 누군가 돈을 따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돈을 잃는 사람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코인에다가 목숨 걸었다가 빚내 가지고 그냥 존버하다가 지금 세상 스스로 등진 청년들도 많아요 지금. 피 같은 돈 말도 그래 피 같은 돈이란 말이야. 누군가의 손해로 이득을 본 거란 말이야. 일단 민주당의 가치에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 이거지.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한 거예요. 자 입으로는 내가 입으로는 말로만 이만기야 천하장사야. 입으로는 불평등을 막아 성실히 일만 해도 먹고 사는 세상을 만들게 했던 이 민주당 얘들이 저 혼자 사다리의 가장 높은 쪽에 오르겠다고 참 표현 하나가 참신해 진짜로. 정말 이게 진짜 글 잘 써요 진중권 씨. 자산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일만 골라서 그냥 한 것도 아니야 골라서 했다. 엄청나게 까대는 거죠. 재밌어 글이. 자 그래놓고 이제 한 거는 하긴 그래 뭐 하긴 니네들이 다 그런 종자들이지. 남의 자식은 개천에 가분개로 묶어놓고 자 가분개 찾아왔습니다. 보세요 이거 조국 트위터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재 붕어 개구리 줄임말이 가분개예요. 조국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조국이 우리 사회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 놓고서 자기 딸은 의전원을 보냈어. 의학전문대학원은 그것도 표창장까지 위조해가면서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지. 자기 말로는 뭔가 평등한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이 가분개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조국 트위터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만 놀고 있으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게 개천을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이 본인이었는데 어쨌건 조국은 욕을 먹어야 돼요. 선택적 정의 문제는 차치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난을 받을 부분이 있어요. 왜냐? 장모 문제나 자기 와이프 문제는 그냥 어무슬쩍 넘어가잖아. 조국은 탈탈탈탈 털었어. 왜 그랬냐?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자기 상관이었어. 검찰총장 할 때. 조국이 검찰 힘을 빼려고 했어.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조직을 보호하고 싶은 거야. 검찰 검사들은요, 검사나 검찰 수사관 이 조직에 대한 이 충성도랄까, 조직은 곧 나예요. 좀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조폭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목숨을 걸고 이 검찰 조직을 지켜야 되겠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라고 자기 한 끗 위로 올라온 놈이 감히 검찰 건드려? 좋아, 너 한번 깨끗하게 털어줄게. 그래가지고 조국 딸 조민이 표창장 사건을 털털 털어서 결국 정경식 감옥에 보내버렸어. 그래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은 내려왔어요. 그때 서슬 시퍼렇게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는데도 조국이 못 견디고 내려온 거야. 그 후임으로 추미애가 왔어. 추다르크가 왔는데 추미애도 결국은 못했죠. 자, 어쨌건 가분개 여기 나왔죠. 자, 하긴 말 참 글이 재밌어. 남의 자식은 개천에 가분개로 묶어놓고 집 딸만, 조국의 딸, 집 딸만 욕 만들려고 어디 의전원 보내려고 의학전문대학원 보내려고 부정한 방법 뭐 표창장 위조 동원했던 그 장관, 이런 것도 테크닉이에요. 여기서 조국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 안 했어. 근데 누가 봐도 조국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비난의 강도가 더 센 거예요. 이름조차 거론하기 싫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도 당대표는 어떤가, 이재명 이자도 안 나서 이재명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고도의 테크닉이에요. 까는 테크닉. 누구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는 것보다, 잘 생각해봐. 실명 거론하는 것보다 당대표, 그 장관, 이게 좀 더 뭐랄까 내려 까는 거야. 이게 옹호했던 정당이 아니가. 이게 정당 누구야? 민주당이지.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지. 여론조사 결과 어디서 따왔어요? 좋다. 이 글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론조사 결과에서 뭐 가로를 치든지 아니면은 어느 여론조사인지 이런 거 좀, 여론조사는요 무조건 인용할 때 리얼미터에서 한 거냐, 뭐 한국 리서치에서 한 거냐, 이런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업체가 몇 명한테 표본 오차 얼마고 이런 거 다 적시를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칼럼에서는 이제 그런 건 생략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보도 기사였다면은 여론조사는 다 적시해줘야 됩니다. 그거 빠뜨리면 절대 안 돼요. 자, 여론조사 결과 어디가 더 도덕적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0, 국민의힘이 더블 스코어로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도덕적이라고 본 거야. 근데 정작 민주당원들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당원들의 현실 인식이 일반 국민의 그것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 당원들이 집단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야. 자, 결국 도덕성의 역전이 일어나니 그 당 의원들이 자, 망측한 얘기. 이런 단어를 고를 수 있는 건 진짜 진중권만 할 수 있어. 망측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진짜. 개떡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지. 지난 총선에서 유능해서 이겼지 도덕성 때문이냐?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양이원양 뒤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수혜적인가? 도덕성 따지다가 우리가 맨날 당한다. 박성준은. 민주당원들이 좀 이건 말실수한 거야. 도덕성은 기본이죠. 근데 우리 도덕적일 필요 있어? 왜 우리 굉장히 이제 약간 적반하장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진중권 한마디로 이게 도덕성 포기하는 선언이다. 이게 무려 쇄신 의총, 그냥 의총도 아니야. 당을 쇄신하자고 반성하자는 의총이야.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을 한 거지. 근데 뭔가가 뒤집힌 것 같지 않은가? 자, 과거에는 전통적인 공식이었어요. 보수는 썩어도 유능한 맛, 진보는 미숙해도 깨끗한 맛. 왜 보수는 썩어도 유능한 맛이야? 보수가 계속 정권을 잡았잖아. 이승만, 박정희 정도, 보수 정권이 30년 정권을 잡았어. 그러니까 보수는 정권을 잡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능해. 근데 정권을 잡으니까 이권 개입할 수 있고 힘이 있는 정권이었잖아.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진 비리를 많이 저질렀어. 근데 진보는 정권을 못 잡아. 그러니까 미숙하지만 그래도 진보 세력은 나름 깨끗한 그 맛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 근데 이 관계가 이제 바뀌었다 이거야. 왜냐? 이제 민주당도 정권 잡았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합 15년을 갖다가 집권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정당이야. 민주당도 이제 그래서 이 부분 민주당도 기득권층으로 굳어졌다. 이거는 정설이에요. 이제 민주당도 더 이상 순수한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정치란 그런 순수 세력이 아니라 니네도 이제 기득권층이 다 됐다 이거야. 하긴이 또 나오네. 하긴 우리가 하긴이란 말 쓸 때 어떻게 써? 하긴 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굉장히 비아냥 섞인 표현이에요. 이런 거 잘 써 이 사람이. 진짜 글 잘 써. 하긴 진보라고 특별히 도덕적이었겠는가? 진보가 도덕적이라는 게 꼭 개념 필수적으로 반드시 공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야. 권력이 없어서 부패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 이거야. 너네는 진보라고 특별히 무능했겠는가?
집권을 못해서 능력을 기를 기회가 없었을 뿐. 옛날에 진보들이 그랬다는 거야. 문제는 자신들의 존재가 변하면서,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이 진중권 씨 글 보면은 따옴표로 치고 들어간 부분 많죠? 이게 저도 좀 어줍지 않게 글 쓰지만 따옴표 많이 쓰는 편인데,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다가 딱딱딱 따옴표 치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들의 존재가 변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민주당은 옛날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의식은 여전히 과거에 가 있다. 그게 우리 눈에 결국에는 위선을 비치는, 결국 니네 민주당이 위선적인 정당이다. 아주 대차게 까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목에 나왔던 게 탈진실하고 탈윤리가 나오는 거야. 참, 이 진중권 씨가 정말 글 잘 쓰나. 이거 읽으면서 여러 번 감탄했어요. 오랜만에 보면서. 조국 사태를 통해서 민주당은 탈진실의 경향을 이 탈진실이 뭐냐? 진실을 부정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때 민주당은 엄연히 솔직히 정경심 조국 와이프가 동현대 교수하면서 뭐 표창장 위조하고 이건 엄연한 팩트로 사실 드러난 부분인데, 조국은 저기 뭐 민주당 그것마저도 부정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설마 조국이 그랬을, 조국의 열성 지지자들은 지금도 아니야, 우리 조국 장관님 그러실 분이 아니야, 검찰이 사실 왜곡한 거야, 막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주장하는 애들도 있고. 이게 뭐냐면은 진실마저 부정하는 탈진실이라는 거야. 근데 탈진실을 넘어서 이제 너는 이제 탈윤리, 그냥 대놓고 윤리를 포기했구나, 이걸 비난하는 거래요. 그런데 조국 사태 때 탈진실을 보여주더니 이번에 김남국 사태를 통해서는 이제 내가 탈윤리까지 갖고는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윤리를 포기하는 언급이 쇄신의총에서 의원들 입에서 나왔으니까. 탈진실이, 자,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줬죠. 탈진실은 뭐냐? 허위가 사실의 행세를 하는 현상이라면 탈윤리는 부도덕이 도덕의 행세를 하는 현상이다. 탈진실과 탈윤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탈진실에, 여기서 단계가 있어. 탈진실의 단계에서는 윤리 기준은 그나마, 여기서 빠진 게 뭐야? 그나마 살아있다. 윤리 기준은 그나마 살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편이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그 팩트를 부정하는 거야, 그냥. 아니야. 팩트를 인정해버린 그 도덕성 문제로 직결이 되니까. 그래서 설마 우리 장관님은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사실을 부정하고 보는 거야.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부도덕이 증명이 되니까. 근데 탈윤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윤리마저 포기되는 거야. 진보라고 꼭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돼? 이건 너무 나간 거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기준을 물구나무 세우는 가치 전도가, 이런 표현은 정말 금쪽 같은 표현들이에요. 기준, 도덕성이라는 가치 기준이 이제 밑으로 깔아 뭉개지는 거야. 가치, 이 기준 자체가 거꾸로 뒤집히는 가치 전도. 전도가 뭐냐면은 뒤집힌다는 거야. 가치가 전도되는 현상까지 일어난다는 거야. 막 나간다는 거지. 도덕을 포기해버리는. 그러면서 정말 너무 자주 해서 기억하는데, 진중권 씨 글 참 잘 써요. 예를 들어, 자, 김남국 보자. 이태원 참사 때 민주당이 앞장서 가지고 정부를 비판했잖아. 이태원 참사 때는 이런 얘기가, 이태원이 어디 있어? 용산에 있잖아.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경찰들이 전부 다 대통령 경호에 투입돼 가지고 헬로윈데이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듦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이 부족해가지고 일어났다는 원인 지적을 갖다 민주당이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국민들이 그렇게 옮기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갖다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와버렸잖아. 니네 민주당이 그렇게 물어뜯었던, 무기로 썼던 이태원 참사를, 민주당의 무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야. 세상에. 이태원 참사 정부 추구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코인 거래한 거 나중에 찍혔어. 찍힌 게 드러났어. 그래서 마지막 단락이 뭐라고? 인간이 할 짓이냐? 자, 젊은 정치인, 참신한 정치인, 굉장히 뭔가 깨끗한, 정확하진 않은데 이 김남국 씨가 안산에서 출발했을 거야. 안산이 어디야? 세월호의 도시예요. 안산이 세월호의 도시야. 이건 좀 팩트 체크 필요하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지금 어렴풋한 기억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김남국 의원이 안산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 세월호 쪽. 지금 이태원 참사는 민주당에서 세월호 2라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판인데, 그런 마당에 이태원 참사 청문회 때 앉아서 코인질 하고 있냐 이 쓰레기 새끼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자, 청문회장에 앉아서도 그 머릿속에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젊은이들은 애도가 아니라 오르내리는 코인 시장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다.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엄청나게 세게 까는 거야 지금. 그런 글을 같은 당이에요. 손혜원 저는 이렇게 평가했다. 정직하고 정의 사심 없는 친구는 이런 사람이 정치에 지지자를 따라 외친다. 미래의 대통령과 김남국을 살려내자. 어이없다는 거죠. 진중권 씨 입장에서는. 부도덕한 그가 정의롭고 사심 없는 미래의 대통령감이냐? 반문을 하는 거야. 자, 가치와 목표를 잃은 정당 어디야? 민주당이 남은 건 정당은 유물론. 자, 유물론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등장시킨 게, 유물론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유물론 다음에 언급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유물론이란 게 뭐냐면은 이 공산주의의 시작이 유물론이야.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유물론에서 시작을 해요. 유물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유일하게 물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건, 그러니까 어떤 가치나 영혼이나 정신이 아닌 물건이나 물질에서부터 철학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물론이라고 뭐냐면 너네는 영혼도 없고 정신도 없는 당이라 이런 얘기야. 양이원형, 왜 이름이 양이원형이냐? 원래 양원형인데 엄마 성 따라가지고 개명했어요. 양이원형으로. 이런 분들 있어요. 남녀 평등 주장하는 이제 뭐 페미니즘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녀 평등 주장하는 분들은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애 있어요. 애 낳는데 애 이름을 갖다가 외자로 지으면서 엄마 성을 가운데 넣었어. 그런 애 있어요. 아버지가 양씨고 엄마가 이씨야. 양이원형 여자입니다. 비례대표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기 이게 숨어 있는 게 비례라는 게 함정이야. 자, 비례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됐어. 어? 두 번 비례 또 줄까? 안 줘요. 두 번째는 지역구로 나가야 돼. 그래서 비례로 국회의원 들어온 사람들은요, 혈안이 됩니다. 다음 지역구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양이원형은 비례로 들어온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 자, 끊어서 읽어야 돼요.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이재명 대표 재신임을 주장한 양기대, 여기까지 끊어서 읽으세요. 이재명 대표 재신임을 주장한 양기대 의원. 자, 양기대라는 사람이 나도 누군지 몰라. 근데 같은 당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니까 민주당도 지금 양분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재명을 옹호하자는 옹이론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재명 손절하자. 이재명 끌어안고 가다 우리 총선에서 다 망한다. 이재명 손절하자. 반 이재명파라는 거지. 쉽게 해서 양기대 의원은 반 이재명파예요. 그래서 제 신임이 뭐냐면은 신임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표로서 계속 신임해도 될지 한번 너 검증해보자. 뭐 내지는 한번 뭐 재신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임하지 않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야 보통. 이재명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거야 양기대 의원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검찰 수사받고 법원 재판까지 걸려 있으니까 이재명이랑 같이 가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비난했어 양이원영 의원이. 이유는 뭘까? 양기대 지역구로 들어가려고 그래. 밑에 나오죠? 양기대 지역구로 주선돼서. 왜냐? 비례는 두 번 안 주거든. 지역구 국회의원 나오고 싶어. 양기대 지역구로 주소를 옮기면서 자, 공천권 누가 지고 있다? 당대표가 지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은 이재명 행사야.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지. 양기대가 이재명을 욕하니까 그 비난한 양기대를 욕한 거야. 양기대가 이재명을 욕했고 어디 감히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욕해? 그러고 양이원영은 양기대를 비난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해되지 이거? 본색을 드러냈다. 왜 그랬을까? 최근 그는 양기대 지역구로 주소를 옮겼다. 비례니까 이 다음번에 양기대 지역구에서 양기대 몰아내고 양기대 대신에 공천을 받으려고 옮겼다고 보는 거예요. 공천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대표님, 현재 민주당은 이런 말종들의 이익공유다. 대단하죠. 말종이라고 그냥. 진중권은 지금 민주당하고 완전히 왼수졌어요. 예를 들면 진중권 씨는 이재명을 굉장히 비난 많이 했던 사람이야. 문재인 대통령도 비난.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 쪽에 친했던 사람이에요. 비교적. 물론 민주당 쪽은 아니고 진보신당 쪽이었어 원래. 굉장히 좌파적인 사람이에요 진중권 씨. 근데 진중권 나름에서는 이 민주당이 진짜 기득권층으로 굳어져 가고 민주당이 썩어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척을 지고 민주당을 앞장서서 비난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은 진중권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다음을 비교해보면 네이버에 비해서 다음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다음 댓글에 보면은 진중권이 뭐 한마디 했다, 트위터로 한마디 했다, 페북 한마디 했다 그러면은 달려들어서 다들 진중권 욕합니다. 심지어 진중권 부인이 일본인이야. 그걸 가지고 욕해. 부인이 일본이라는 거. 그리고 진중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박사학위가 없어요. 석사로 끝났어. 내가 알기로는 지금 땄나? 못 땄을 거야. 석사라는 거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글은 이 글의 내용에 동조하느냐를 떠나가지고 정말 맛깔스럽게 잘 쓴 글이야. 이거는 진짜 굉장히 난 오랜만에 진중권 씨 글을 읽으면서 야 역시 진중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근거를 따오는 능력, 가지고 온 근거를 갖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능력, 전체적으로 글 흐름을 구성하는 능력, 주옥 같은 표현들, 중간중간 들어가는 비아냥, 비웃음 이런 것까지 이런 거는 진짜 A급 칼럼이야. 정말 훌륭한 칼럼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글이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했고 마침 제가 칼럼을 보다 보니까 똑같이 민주당에 대해서 도덕성을 주장하는데 정반대 입장에서 주장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골랐는데 자 진중권 칼럼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진중권 칼럼에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걸 보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너 나중에 뭐 될래? 그러면 유튜버요, 대통령이요, 선생님이요, 공무원이요 많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애들의 장래희망을 둘로 나눠보면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런데 1번 건물주 된다고 그러대. 불,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느냐,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느냐, 그 두 가지야. 근데 민주당에서 강령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자산소득이라는 거,
앉아서 버는 거잖아. 건물주 되면은. 은행에 10억, 100억 넣으면은 앉아서 일 안 하고 이자 가지고 먹고 있잖아. 어떤 그런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자, 여러 번 모두 논설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은 그 사람을 비난하려면 지가 했던 말을 갖고 오는 거야. 너 입으로만 이렇게 떠들고 너 행동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네 말은 못 믿겠어. 네 말이 믿음이 안 가. 그래서 비난하고 케이스를 갖다 여러 개 가져왔어. 처음에는 김의겸 까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방산주 산 거 까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김남국을 까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도 있지. 코인질 잘못해가지고 지금 한강 가는 청년들도 있는데 60억, 100억 달하는 가상자산, 어? 피 같은 돈을 그럼 가분개도 조국 트윗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까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앞부분은 좀 쉽게 가다가 뒷부분 가면 이걸 갖다가 이제 탈진실하고 탈윤리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전문적인 용어라고 해야 될까? 고급스러운 용어를 쓰면서 점잖게가 아니지. 하여튼 비판을 그렇게 강하게 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동조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이게 멋진 글이에요.